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되는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에서 전남대가 탈락하고 순천대는 선정됐습니다. 전남대는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됐던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빅그린 산단 직장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 주거와 교통, 보육 등 사회적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한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을 이유로 단축 근무제를 선택한 여성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 의뢰와 감찰을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원들이 한국전력의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 수입이 크게 줄면서 나라 살림에 이어 광주시도 내년 예산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맸습니다. 민생 안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인데 정작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빅그린 산단 공동 직장 어린이집의 예산이 모두 삭감됐는데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임금 합의를 파기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떨어진 빅그린 산업단지 공동 직장 어린이집. 0세에서 3세까지 12명의 아이들이 지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비롯해 빅그린 산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입니다. 회사와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다 보니 원화도 2년 만에 6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설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의 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빅그린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대표 육아 정책이라고 광주시가 홍보했는데 내년부터 돌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빅그린 산단에서 일뿐만 아니라 머물며 살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하겠다며 광주시가 부지 매입과 건립비는 물론 향후 5년간의 운영비까지 약속한 사회적 임금 차원의 시설입니다. 지난해와 올해도 5억 3천여만 원의 운영비가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일자리 상생을 위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곳을 만들면서 생긴 어린이집인데 과연 이게 학부모의 자녀 육아 때문으로 인한 실직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광주시는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시 본예산을 올해보다 2천억 원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사례가 없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거와 교통, 보육 등의 지원은 평균 임금을 다른 제조사보다 낮추는 대신 GGM 노동자들을 위해 챙겨주기로 한 사회적 임금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계와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노사 동방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만 사회적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바짝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에 M1 아이들만 직격탄을 맞게 됐고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파기 논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어제보단 기온이 오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는데요. 그래도 평년 기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종일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대부분 구름만 지나겠지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 7천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3,600억여 원 증가하긴 했지만 지역 상품권과 비료 구입비 등의 국비가 전액 삭감돼 내년 전남 살림살이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3년 연속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에 제출된 2024년 전라남도 본예산은 10조 7,044억 원. 올해 본예산보다 3.5%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행복시책과 도민안전, 청년 응원과 민생 경제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경제 분야에 2,820억 원을 투자하고 농수축산업 분야에 1조 8천억여 원, 행복시책과 복지사업에 3조 3천억여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약 5천억 내외의 세액 수입이 예상됩니다만 긴축 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전남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긴축 재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사회서비스원 운영, 농촌 살아보기 등 국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삭감으로 2배 이상 오른 비료 가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원, 스티로폼 재활용 사업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라남도는 도비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존 예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은 구조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 공백을, 그 룸을 만들어서 신규 사업에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것. 국회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657조 원에 대한 삭감과 증액 심사를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 전라남도는 삭감된 전남 국비 예산을 살리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경찰이 가족 돌봄 등의 문제로 단축 근무제를 선택해 일하던 여성 경찰관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소명 과정 없이 자신을 고발해 경찰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담당 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맞서고 있어 경찰 조직 내 논란이 분분합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 소속 17년차 경찰관 김모 경사. 자녀 육아와 부모 돌봄 등의 문제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통상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를 선택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간 근무만 일했던 지구대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주야간 교대로 돌아가는 인근 지구대 순찰팀으로 옮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법정 근무 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광주경찰청을 찾아가 담당자와 초과 근무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청에 문의를 하러 갔었고, 그 후부터 이제 저희 북부서에서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 그 이후부터 김 경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경찰서 경무계 담당자가 김 경사의 근무 신청 내역과 실제 복무가 일치했는지 3년치 근무 내용을 내놓으라고 김 경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김 경사가 병가 등을 허위로 사용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지난 3년치 근무 기록 자료와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경사는 통상 수사 의뢰 전 해당 직원의 소명 절차와 감찰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은 개인적 감정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들의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한 직원을 3년치를 털어봐라. 감찰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고발을 해. 고발을 해서 30건 중에서 하나라도 소명 못하면 그 직을 잃게 되는. 북부경찰서 청문감사실은 김 경사의 근무 기록이 규정과 어긋난 점이 많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 의뢰를 했던 전 광주 북부경찰서장 또한 수사 의뢰를 통해 사안을 명백히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로 가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 우리 사람은 수사로 가서 판단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를 미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감찰도 하지 않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말 안 듣는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권한을 넘어서 조사를 했다고 비판합니다. 광주청 김 경사 같은 경우는 감찰 조사 없이 바로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수사에선 무혐의가 나왔지만 감찰 조사는 계속한다는 입장이고 김경사는 경찰청에 당시 자신을 수사 의뢰한 당사자들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상태여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상습적으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원 부장판사는 장성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임금 체불로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사정으로 재정이 악화해 임금을 지급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되는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남대는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됐던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국가 거점 국립대학 전남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올해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전국 대학 10곳을 발표했는데 전남대학교는 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전남대는 인공지능 융복합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혁신 기획서를 제출하며 AB대학에는 지정이 됐지만 이후 제출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뜻밖의 탈락 소식에 전남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 준비하겠다. 그런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반면에 강소 지역기업 육성을 혁신 방향으로 내건 순천대학교는 AB대학 지정에 이어 글로컬 대학에 최종 지정돼 전남대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전남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5년간 1,00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었던 광주시는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내년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언론적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 첫 해인 올해 호남에서는 순천대와 전북대 등 2개 대학이, 영남에서는 부산대와 울산대, 포항공대 등 5개 대학이 최종 지정됐고 강원권 대학 2곳과 충청권 대학 1곳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에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 안팎을 지원할 방침이며 오는 2027년까지 20개 대학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남대는 탈락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순천대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순천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컬 대학 30 최종 선정을 위해 순천대학교가 내세운 전략은 지역 특화 분야에 맞춰 대학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3대 특화 분야는 농업을 살린 그린 스마트팜과 글로벌 웹툰 센터 등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마지막으로 고흥과 율촌, 세풍산단 등에 집중돼 있는 우주항공 첨단 소재입니다. 순천대는 기존 5개 단과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이 특화 분야의 정원의 75%를 배정합니다. 지역 수요에 대응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해 지산학이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수급 가능한 대학이 될 것이고 지자체는 정주 인구가 늘어나서 전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완성하는 데 순천대학교는 예비 지정 이후 3개월 동안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다방면에서 역량을 결집해왔습니다. 지자체와 산업계 등 600여 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지원받게 될 국비 1,000억 원과 별개로 발전 자금 유치단을 꾸려 1,600억 원의 추가 자금 유치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 조직 개편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정적 지원을 통해서 어떤 세계적인 특화된 인재 육성, 강소기업 육성 지원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한 곡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후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대학별 실행계획서를 보완하고 수정된 계획서를 토대로 대학별 지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매년 이행점검과 3년, 5년 차에는 중간 종료평가를 실시합니다. 소수의 대학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지역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 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순천대학교. 학령 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에 선 지방대학의 위기를 딛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정부의 예산 축소에 따라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업 예산도 잇따라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다은 광주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인 국립트라우마센터는 당초 적정 규모 60명에 예산 61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13명 16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약 사업인 5.18 국제연구원은 5.18 기념재단 안에 3명 규모로 구색만 갖춰 설치되는 등 대선 공약이 심각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하고 광주를 우롱함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은 한국전력의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한전은 광주 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에너지 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빅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시에도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온 한전이 올해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빅스포는 한전이 2015년부터 주최한 국내 최대 에너지 박람회지만 올해는 지원 중단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2차) 전지 기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전라북도와 개발청이 투자 유치 성과에만 급급해 이를 숨겨온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도의회 특위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기업 유치 실적을 홍보하는 데만 주력했다는 지적인데요. 새만금의 털을 잡은 유명 배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환경오염 논란으로 퇴출 운동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헝가리의 한 외신 보도입니다. 2년 전 세워진 한국 기업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지난 7월 1억 9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허용치 1,600톤을 초과해 공장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 앞서 수차례 불법 보관 문제 등이 드러나 3억 7천만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됐지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임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운영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다름 아닌 새만금 2차 전지 사업 선두주자로 알려진 성일 하이텍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경업을 하던 짜잘한 것들 나오는 그런 건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지난 2020년 군산의 제2공장에 이어 올해 제3공장까지 만드는 새만금의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 코발트, 니켈, 리튬 등 2차 전지 양극재 원료를 폐배터리에서 추출해 전지 제조 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의 선두주자로 꼽히지만 실상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은 유해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내년도 전라북도의 주요 사업으로도 꼽히는 등 벌써 새만금 입주 예정 기업 68개 가운데 25%인 17개가 2차 전지 기업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깊이 혐오 업종으로 통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새만금에는 우후죽순 자리를 잡은 걸까? 엄격한 심사도 없이 무분별한 입주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라는 건 서울 경기에서는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게 조례를 묶어 있는 거예요. 서울 경기에는 못 오게끔 이게.
국내에서도 2년 전 경북에서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 우려가 거듭되는데도 전라북도는 이미 엎질러진 물인 양 대책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기술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기업이 자체적으로 방류 기준에 맞춰 폐수를 처리하도록 하고 바다에 직방류하는 것이 정부와 협의한 대책이라는 건데 친환경을 내세우던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가 2차 전지 기업의 유해성을 알고서도 투자 성과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독일 지역의 탄탄한 언론 기반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시민과 밀접한 일들,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전달하는 걸 넘어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른바 건설적 저널리즘이 지역 언론의 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뒤셀도르프와 인근 지역이 기반인 단지 라이니쉬 포스트의 지역 에디션이 나오는 인구 25만의 멘헨글라트바흐시. 지난해 라이니쉬 포스트는 이곳의 도심 재개발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기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역 앞에 이동 편집국을 만들고 도심 재개발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시민들로부터 모았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개선, 더 많은 공공화장실, 밤까지 운영하는 버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모인 아이디어를 전문가와 협업으로 검증하고 실현 가능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20편 넘게 이어진 이 기획 기사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니 정치인들도 도망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고무적이었습니다. Die Conversions, also die Umwandlung in Abos steigt nicht. Aber die Verweildauer auf den Texten steigt. Und das ist auch schon ganz schön, wenn die Leute mehr Zeit mit den Texten zubringen, die wir machen. 이처럼 지역에서 논쟁이 오가는 사안을 선정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기사와 취재를 건설적 저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46개국에서 뉴스를 보지 않는 걸 넘어 뉴스를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뉴스를 회피하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지목된 게 뉴스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 저널리즘의 방식,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향성이 긍정적인 반향을 얻은 셈입니다. 본 인스티튜트는 바로 이 건설적 저널리즘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라이니시 포스트와 민영방송 RTL,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덴마크의 컨스트럭티브 인스티튜트 등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Und wir wissen aber auch aus Studien, dass Menschen sich mehr Lösungsfokus wünschen in der Berichterstattung, mehr Perspektivenreichtum. Und genau das bietet konstruktiver Journalismus. Und das wollen wir den Menschen geben, um relevant zu bleiben. 이 같은 방법의 문제는 결국 본질적으로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로 돌아옵니다. 지역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좋은 기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위한 초석이라는 게 로컬 저널리즘 전문가의 대답입니다. 시민 각자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Für mich ist Lokaljournalismus tatsächlich die Keimzelle von gelebter Demokratie. Also ich muss informiert sein, damit ich teilnehmen kann an der Gesellschaft.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은 인구가 줄고 쪼그라드는 반면 서울의 일극 체제는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 지역 언론이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알게 된 독일의 사례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들어 광주에서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수가 3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첫째 주 9.4명, 둘째 주 8.6명 등의 추이를 보이다가 30명대로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초중 고교생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개인 위생과 예방접종을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단 기온이 오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수준이고요. 일교차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대부분 구름만 지나겠지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아침 출근길 날씨 쌀쌀합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화순도 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2도에 그치겠고 해남과 강진, 완도에서도 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 기온 12도로 일교차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들쑥날쑥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